첫 번째 가보죠. 남현희 출국 금지입니다. 자, 바로 어제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가지고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자, 조사 마치고 나온 남현희 씨 기자들 앞에 선 모습부터 보고 가시죠.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전청조 씨 펜싱학원 수강료 본인 계좌로 받으신 사실 있으신가요? 혹시 본인 입장과 다른 점 있으실까요? 자, 정말 2, 3주 전까지만 해도 사기꾼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한 피해자에서 이제는 사기 공범 피의자가 된 남현희 씨. 출국 금지 조치까지 오늘 내려졌다고요? 네, 남현희 씨 어제 한 10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이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입건이 된 거고 아직 뭐 혐의가 있다고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일단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해서 혐의 사실이 확정됐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일단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경찰이 출국 금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건 남현희 씨가 지금 본인은 피해자고 본인은 사기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남현희 씨가 해외를 좀 자주 나가는데 해외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조사가 불가능하죠. 거기에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남현희 씨는 뭐 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은 피해자일 뿐, 그러니까 사기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전청조에 대한 수많은 고소 사건 중에 남현희 씨를 고소한 사건이 딱 한 건인데 피해액이 한 11억 원 정도 되고 전문직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전문직 부부, 피해를 11억 원 번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청조의 처벌보다 11억 원을 다 찾는 거죠. 예. 근데 전청조는 지금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남현희 씨가 아무래도 자력이 더 있으니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이지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지켜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영업 중 오물을 확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보내주신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카페 한 여성 입장합니다. 갑자기 계산대 위에 무언가를 탈탈탈탈탈탈. 아, 그 정체는 음식물 쓰레기. 자,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 던지고 직원에게 가는 여성. 뭐라고 소리치고요. 여성의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렇게 난동을 피웁니다. 갑자기 주방까지 들어와서 착즙 중이던 오렌지 주스까지 확 끼얹었어요. 자, 그리고 그대로 퇴장합니다. 아니, 저 매장에 손님도 있었다는데 이게 벼랑간 뭔 짓이에요,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인데요. 지난 11월 5일 오전에 위층에 사는 모녀가 1층 카페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 지금 저 영상입니다. 남양주의 한 상가주택 건물 1층에 자리를 잡은 카페인데요.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일 오전에 위층 사는 가족 중에 아들이 찾아와서 아니 환풍기를 안 끄셔서 어머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좀 많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죄송하니까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 마무리다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가 좀 넘는 시각에 갑자기 60대 어머니가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밤에 시끄러운데 오늘 영업할 때는 환풍기를 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15분가량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딸이 와서 우리말을 왜 안 듣냐라고 난동을 피우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 2개를 들고 와서 계산대에 투척했습니다. 또 주방으로 들어가서 착즙하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또 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여러 차례 이 환풍기와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제보자가 영업이 끝나고 환풍기를 실수로 끄지 않고 갔다가 항의 전화를 받고 새벽에서 끄기도 하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무리 환풍기를 끄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해결된 상황에서 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린 건 이건 뭐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밖에 자, 없을 지금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1년 10개월 동안 환풍기 갈등이 총 4번. 자, 양 변호사님. 물론 아무튼 이거 뭐 힘들었을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뭐 공감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게 또 환풍기가 주방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카페 위층에 2집이 있는데 이 막상 그 윗집에 주방 쪽에 있는 집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한 집만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님이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1년에 2번 정도 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정말 의아한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아마 이걸 업무방해 같은 걸로 입건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되면 이 형사 처리가 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라, 이 모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고요.
글쎄 저거는 뭐 업무 방해라든가 아니면 재물 손괴 같은 걸로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야. 왜 저렇게까지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상식 없는 행동 맞아요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니 아니,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주차하는 거예요? 아 됐어. 다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주세요. 사람이 진짜 이렇게 TV에서 보던 거 막고. 여기서 본다야. 뭐 그딴 눈으로 쳐다봐. 됐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이 상식적으로 쳐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가 사람이 막고 있는 상식 거. 없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싸가지가 없는 아니 방금 철집이 안 났어요? 다 쓰면 이렇게 됐어. 하겠냐고. 알았어. 아, 교수님, 예. 저런 일들이 하하. 꽤 많습니다. 예. 그 뭐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지난 11월 1일 오후 4시 40분에 경기 안양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차주가 아내하고 자기 아이를 태우고 마트를 찾았는데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차량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그 빈자리에 한 여성이 서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서니까 여기 자리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주차할 차량이 없었는데 미리 이제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주가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성이 아마 저 눈빛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대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난 이 차주의 그 아내가 반말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그 차주가 이제 상식적으로 차가 없는데 왜 자리를 갖다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내가 상식이 없게 보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말꼬리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된 건데요. 한 50초 정도 저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고 결국 이제 차주 측이 잘 비끼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종결이 됐는데 서로 말을 더 섞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 정도 선에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뭐 각자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운전 중 휴대전화 삼매경입니다. 역시 사방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 기사의 이 왼손에 들린 건 바로 휴대폰. 카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건지. 자, 휴대폰에는 일단 뭐 푸른색 선이 이렇게 미세하게 보이는데요. 힐끗 화면 내용, 네, 푸른색 선. 힐끗 화면 내용도 읽었다가 앞도 잠깐 봤다가 전방도 주시했다가 그야말로 고개 운전 중. 아니 이게 시내를 달려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시속 100km를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저걸 한다고요? 아니 그럼 내가 뭘 본 거야 지금? 아, 근데 진짜 보기만 해도 제가 다 아찔한데요. 어제 오전에 오산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입니다. 제보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사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 차가 좀 많이 좌우로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바람이 오늘 되게 심하게 부는구나 라고 하다 유심히 보니까 운전대는 오른손으로 잡고 어허.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제보자 생각으로는 저게 주식창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거 그 잠깐 파란색 집중하면 선. 네, 잠깐 집중하다 하면 그건 정말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제 공매도 금지한 것 때문에 팍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어. 그래서 저게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계속 저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저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운전기사가 이제 탑승객들에게 전체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는 제보자의 느낌이겠지만 갑자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지 않고 좀 난폭 운전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안 받지만 이게 뭔가 이를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화풀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심증을 갖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이 해당 버스 기사의 지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말 그대로 본인도 본인이지만 저 버스 안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별별 도둑들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인 사진관에 들어오는 한 여성. 자, 모자, 마스크, 안경까지 풀 무장. 곧장 진열대 쪽으로 가는데요. CCTV를 등지고선 이 사람 사진 담는 봉투를 한 뭉텅이로 저렇게 집어 들더니 뒤를 한번 쏙 들어보고
퇴장합니다. 아우 진짜 저게 뭐라고 저걸 훔쳐가. 쓰레기 봉투 훔쳐가는 것보다 더 황당합니다. 네, 저게 지난 5일 서울의 한 무인사진관인데요. 밤 11시 20분쯤입니다. 중년가량으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들어와서 곧장 진열대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게 소품으로 비치해둔 안경이 있고요. 그 옆에는 그 인화된 사진 담아갈 수 있게 투명 봉투를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CCTV를 등지고 서더니 저 투명 봉투 3, 40매를 한 번에 집어서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모자랑 안경, 마스크 쓰고 곧장 저 봉투만 집어 나간 걸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저거 훔치려고 여기 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제보자는 그동안 사진 담는 저 봉투만 다량으로 훔쳐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어허. 아마도 동종업계 점포인데 사진 담는 비닐봉투가 소진이 돼서 이 점포의 봉투를 몰래 가져간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하기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해서 부탁했으면 흔쾌히 내어줄 수 있었을 텐데 몰래 훔치는 것보다 같은 업종끼리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 제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사진관 하는 분이 아니면 저걸 굳이 저렇게 가져갈 일이 없단 말이죠. 자, 이번에도 황당한 절도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걸어가는 두 여성.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어머 이 꽃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확 저렇게 꺼내 들더니 확 뽑아 들더니 자 들더니 머리카락을 너 그러지 마. 그거 가져가지 마. 뒷사람 저 일행이 딱 하는 듯 그냥 갑니다. 꽃도둑, 화분도둑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양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주로 중장년. 세상에 딱 봐도 20대 초반인데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지난 10월 29일 날 서울 마포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밤 9시였다라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바구니에 꽃을 넣어서 저희가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판매용 같이 보이죠. 장식용도 아니고 저걸 그냥 쓱 뽑아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20대여서 보이는데 뒤에 따라오던 여성이 야 그러면 안 돼 하는 식으로 머리카락을 잡긴 잡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요. 글쎄 예쁜 꽃 가져가는데 어울리지 않는 예쁜 마음이 전혀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엘리베이터 없는 4층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어요? 네, 그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건물에 택배 기사가 쌀 3포대를 그냥 던져놓고 가서 화가 났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지인이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을 보내준다고 해서 배달받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봤는데 이 택배 기사는 이미 저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문 앞이랑 계단 쪽에 쌀포대들을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가고 있었던 거죠. 사연자 사는 곳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4층이라서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내려가면서 사연자 들으라는 듯이 계단 너무 높네 라면서 비속어 섞어서 혼잣말까지 하고 갔던 겁니다. 이 사연자는 기사님들 힘드신 건 알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취급받으니까 너무 속상했다고 전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4층으로 쌀 3포대 배달받았으면 이 정도 화가 나서 표현하는 택배기사가 당연한 건지 아니면 비속어 섞인 혼잣말로 눈치까지 받은 이 집주인의 심정이 더 공감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보자께서 직접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방금 보신 사파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택배기사입니다. 저기요, 이자연 고객님, 진짜 양심의 털이 수북하게 나셨어. 20kg짜리 쌀포대 하나도 아니고 3개야, 3개. 그것도 자그마치 4층을 내가 깽깽깽이다가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려서 그거 좀 던졌기로 사니 화가 나고 속상해. 이 양반아, 배송 거절 안 한 걸 다행으로 하나. 진짜 갑질도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그게 속상해서 방송사에 제보를 해? 동그라미. 오.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 사연자. 어머머머머머 백성문 기사님. 진짜 완전 웃겨. 털은 그쪽이 났거든요. 턱에. 제가 엘베 없는 집에 살아서 미안해요. 미안한데. 하지만 그건 그거고. 세상에 이렇게 막 던져놓고 가면 어째? 그러다 쌀포대 터지기라도 했으면 옆구리 터졌으면 어쩌려고? 진짜 별꼴이야 정말. 그리고 왜 현관문에다 대고 욕하고 가?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저거는요, 사실 택배 기사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저는 택배 업체의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택배 때문에 분쟁도 종종 있어요. 이렇게 사연들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택배 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고 힘들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 정도면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분풀이를 또 어쨌든 고객에게 풀이한 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는 X를 들긴 했는데 저런 거는 좀
서로 좀 차이를 좀 둬야죠. 채팅창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 교수님. 사실 저 4층에 사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없는 게 저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그 뭐 어떤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런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사실은 뭐 이 X를 쳤지만 저 택배 기사 저분도 저는 이해가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앞에서 막 이 사실 여자분한테 막 비속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뭐 이양 그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매번 뭐 4층, 5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양 이거 먹는 건데 아마 시골에서 아마 부모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예. 좀 이렇게 쌓아놓고 가시면 서로가 기분 좋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나 좀 그 아이디어를 드리면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어. 음료수를 하나 들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어. 예, 그 진짜 우리 4층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음료수를 드리면 그분도 조금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는 OX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떤 상황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사실 만약에 택배 기사분이 도저히 너무 무거워서 뭐 갖고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먼저 연락이라도 해서 협의라도 좀 했으면. 아마 현관에서 이 문을 열 때 뭐 띵동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뭐 너무 이 지금 4층까지 올라가기 좀 힘드니까 좀 1층에 그냥 놓겠습니다라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었다면 사실 택배 기사 입장에서 어쨌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올라갔으면 제대로 놓고 내려오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뭐 중간에서 만나든 1층에 놓고 가든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층 주인이 뭔가 좀 신경질적으로 깎고 올라와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렇게 해도 택배기사 손을 들어줄 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저 상황에서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예. 택배기사 손을 들어주긴 좀 어렵네요. 궁금합니다. 이 기자의 생각. 제 생각에 사연자분께서 충분히 좀 기분 나쁘실 상황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택배 기사님이 뭐 시킨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방법은 없고 또 이걸 들으라는 듯이 욕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게 아니라 계단이 너무 높네라는 말에다 비속어를 섞은 거였기 때문에 그냥 힘든 일 하셨는데 이 정도는 그냥 나도 기분 나쁘지만 그냥 넘어간다 하고 넘어가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 동그라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담비맘님, 당연한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십다 망고 먹고님, 20kg 하나면 몰라도 3개는 좀 아니죠. 케이안님, 4층까지 세포대 옮기면 내 물건이라도 욕 나올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유리님,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직업인데 어쩌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그냥 하셔야 되는 게 뭐 직업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